세 번째 시간이에요. 목표 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목표 설정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워크시트도 그렇게 작성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에서 목표 달성은 자주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무슨 기획을 한다든가, 우리 기획서를 써라든지, 행사 기획해라, 사업 계획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통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핵심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어르신, 회갑잔치, 한갑잔치, 그다음에 뭐 칠순, 팔순, 또 돌잔치, 그다음에 뭐 동문 모임 이런 것도 다 이벤트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무슨 행사 이것도 이벤트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건축물이라든지 제품 설계라든지 이런 디자인하는 것도 목표가 필요하겠고요. 내 조직을 바꾸고 싶다. 아니, 내 자신이 변하고 싶다. 이것도 목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의 변화 과정으로 목표 제일 잘 잡는 것이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 뭐 6개월 내에 뭐 체중을 몇 퍼센트 얼마 감량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에서나 공적인 문제에서나 아니면 사적인 문제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별 모임에서나 다 목표 달성을 하고 목표 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전에 TOC FE 모임에서 개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여러분과 같은 이 TOC를 배우시는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약간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창업지도사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23명의 컨설턴트와 7과정을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 방법이 고민스럽다. 이미 지부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배 컨설턴트들께 좋은 의견을 듣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좋은 학습 공동체로 발전시키고 싶다. 무슨 협회 지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목표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조직이 안 커져서 문제이다. 조직 확장을 해본 적이 없고 천천히 배운다 싶은 생각으로 하지만 조직이 잘 안 커진다. 어떻게 하면 조직이 커질 수 있을까?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창의 발상 수업 경험을 늘리려고 한다. 현재 청소년 수업 대상으로 성이 높은데 청소년 대상이 아닌 성인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거죠. 체계적 사고틀과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을 이용한 스타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또 쉽고 당위성 있는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만들면 수업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독서 토론 지도 능력을 키워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관련 책 몇 권을 읽어봤지만 구입했지만 안 읽어보지는 않았다. 이런 게 다 목표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독단적이고 무례한 사람 등 나의 가치관과 어긋난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것이 힘들다. 마을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품고 인정하려지만 항상 신경 쓰이며 심지어 갈등이 존재한다. 억지로라도 작게 그들을 인정하러 몸부려 쳐보는 것,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점점점점. 이거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가족 문제도 가능합니다. 좀 더 가족끼리 친해질 필요가 있다. 각자 두생의 일상에서 친함을 높여 서로 격려한 관계가 돼야 한다. 각자가 다 바쁘신가 봐요. 가족들과 서로 기억해주는 날짜, 하는 날짜를 정한다. 작은 공감으로도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나이 들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 5명 정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끼리 의사소통하고 정보공유하고 별로 만나서 의미 없는 진심이 일도 없는 대화. 회사 속에서 무인도에 살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늦은 기와의 나의 노력 미흡으로 자녀와 대화에 문제 생길까봐 아이가 삐뚤까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이 철저히 개인적이고 사생활적인 데에서부터 조직 문제, 사업 문제까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책을 도구로 한 비즈니스 확장하기 생각만 하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기반으로 새롭게 메인 잡은 있는데 더 누린 시간을 점차 누려야 하므로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이들을 케어하며 살 수 있는 일 하면 좋겠다.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내 손으로 육아를 하고 싶다. 아기를 봐줄 만한 사람도 없다.
할 수 있는 일 파트타임으로 간혹 풀타임 하는 일,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 아기를 기르는 일, 사회적 역할 둘 다 잘하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네요. 고객들에게 좀 더 쉽게 자신 관리 방안, 금융 상품 이해, 시장, 아마 여기 자신 관리가 오타난 것들, 자산 관리 방안,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으나, 미팅 시간 등을 으로 시간이 없고 일 마치고는 피곤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개인 목표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표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goal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미션, 비전, 오브젝트, 타겟 이런 거 있습니다. 미션 하면 동기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제 마라톤을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마라톤에 하는 동기가 뭐냐, 모티베이션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마라톤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 비전,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제 목표,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얻고 싶냐, 와서에 해당하는 거죠. 마라톤 뒤에서 완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길 원하는지 하면은 이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기에 소위 말해 성과치를 달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걸 뿐만 아니라 4시간 내에 완주까지 하는 것도 목표이다. 그러면 성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목표가 나오는 뿐만 아니라 시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기. 언제 그렇게 할 것이냐? 10월 달에. 우리가 흔히 목표를 이렇게 적는 거죠. 나는 언제 10월에 마라톤 대회 출전해서 4시간 내에 목표 시간표가 나왔네요. 인데 완주한다. 이렇게 시간과 기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목표치를 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달 수 있는 골 세팅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는 용량 대비 부피 30%, 무게 20%를 절감한 시제품을 6개월 내에 출시한다, 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업 내에서 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게 목표 설정입니다. 근데 목표 설정을 왜 중요한가 보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목적지가 나와 있죠.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는지 나오잖아요. 바로 목표 설정한다는 것이 내가 언제 때까지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목표 설정의 그러니까 행동의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게임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모비명에 적고 싶은 것, 내 임종 때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말 이거는 바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길 원하는지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도 이렇게 목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하면 뭐가 좋으냐? 나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외로 인생이 깁니다. 또 짧기도 하고요. 근데 긴 인생을 내가 목표라는 것 위에 것으로 채워져서 낭비한다면 내가 집중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실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목표를 기반으로 아주 원대한 상상력이 나오고요. 또 이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구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목표를 세운다는 것만으로 해도 인생을 되게 창조로 살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설정한 목표 없이 살면 내가 성취물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부터도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인생 목표를 줄여서 1년 뒤에 목표를 세우고 또 6개월 뒤에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 없이 집중해서 성취물을 많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목표를 잡자라고 할 때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표를 정해놨다가 그것도 특별히 또 다른 사람한테 공개했다가 실패하면 창피할까봐 또 실패하면 내가 실패의 경험에 때문에 낙심할까봐 이걸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실패하더라도 목표를 설정하면 그걸 도전하게 되고 하나하나씩 이루면서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목표를 잡을 때 야심차게 잡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할 때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 내일은 밥 3끼 먹을 거야. 내가 이제 소화가 안 돼서 한 끼밖에 안 먹는다면 3끼 먹는 것이 큰 목표이겠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는 목표는 야심차게 앰비셔스하게 세우는 것이 좋더라.
따라서 야심찬 목표를 세우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간절함으로 성취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심찬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무모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다 의미 있는 데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성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게도 이로움이 되는데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죠. 자, 야심찬 목표는 뭐냐? 최종으로 이루기 원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중간 목표가 최종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야심찬 목표입니다. 따라서 야심찬 수준으로 설정해야 되고요. 평범한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됩니다. 근데 이 야심찬 목표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1년 뒤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훌륭하다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면 조직의 목표일 경우에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동의한 야심찬 목표를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1년 뒤에 다이어트도 하고 무슨 자격증도 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으면 일단 야심찬 목표는 그중에 가장 절실한 것 하나만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적어보고 문제가 이유를 적어보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절실한 거 하나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예예요. 책 쓰기 예죠. 지난주에 정했던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A씨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책을 출판할 계획이다. 몇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판매량이 1000부에서 3000부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1000부에서 3000부밖에 안 됐다는 것은 본전, 소위 말하는 수시타산도 잘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전문서적이라는 점도 있지만 독자의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나의 문제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야심찬 목표로 이렇게 세워봤어요. 야심찬 목표. 어떻게 세워봤냐? 이번에는 2년 동안에 총 10,000부를 팔고 싶다는 거죠. 1000부에서 3000부 팔던 사람이 이거에 한 10배에서 한 7배 정도 더 많은 책을 많이 팔겠다는 거죠. 네, 대단하죠? 10배에서 한 3-5배 정도 더 많이 팔겠다는 10,000부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과 구성이 독자의 호응을 얻도록 해야 된다. 독자의 호응을 얻어서 2년 동안에 10,000부 정도 팔고 싶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독자층을 넓히고 독자들이 얻어갈 내용들을 선명해지시며 읽어가는 재미가 있도록 집필해야 된다. 이것이 야심찬 목표로 정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동기로 보면 본인한테는 사명감 있죠. 사명감.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파하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성취하고 싶어요. 어떤 성취? 만족스러운 무슨 책을 발견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독자의 호응적 반응을 얻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과 측정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과 측정치냐? 2년 동안에 한 10,000부를 파는 겁니다. 부수로 따지니까 한 5판 정도 인쇄를 하는 거죠. 언제? 그런 책을 올해 내에 내고 싶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야심찬 목표를 뭐라고 적었냐? 독자 호응이 좋은 땡땡 책을 금년에 출간하여 2년간 10,000부 5판 인쇄가 판매되도록 만든다. 이게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3,000부, 1,000부에서 3,000부 정도 팔던 분이 내용 구성을 잘 해갖고 2년간 10,000부 파는 책을 출간하는 것을 야심차게 목표로 잡아봤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예시죠. 영업활동에도 이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지난달 판매 실적이 회사에 제시했던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저희 문제죠. 이번 달은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 나의 역량을 더 키워야겠지만 내 힘으로 개선될 수 없는 영업 환경도 있다. 회사 출근할 때 머리가 무겁고 고객한테 가는 일도 즐겁지 않다. 이게 내가 적어본 나의 문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목표를 잡으려고 내가 가능한 목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리스트를 적어봤습니다. 매출을 늘려야겠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배를 증가시키겠다. 판매, 특히 수량과 금액을 늘리겠다. 가격 할인은 그렇다고 가격 할인 깎아줘서 많이 파는 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가격 할인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규 고객을 더 확보하겠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봤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야심찬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동기부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잘 판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존심이죠. 저 사람 영업을 잘하는데, 잘 판매하는데, 그러면서 성취, 실적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성취. 근데 이것이 가격 할인이 없이 판매량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 측정을 했습니다. 수량과 금액이 다 50% 향상되는, 판매 수량도 50% 늘고 금액도 50%가 느는. 언제? 이번 달에. 나의 야심작 목표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판매 능력 평판이 유지되도록 이번 달에 가격 할인 없이 판매 실적 50% 증가시킨다. 이거를 야심작 목표로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조건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 그렇지만 내가 이를 이려면 도전이 필요한 야심작 목표를 적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자 지금 야심작 목표를 좀 적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 적었던 거 있잖아요. 적은 것 중에 목표 달성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대상으로 야심작 목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네요? 기간.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아주 철저히 개인적인 미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창업업 아니면 사업적인 영역, 조직에 관련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목표와 장애 요인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장애 요인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장애가 파악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장애물이 있으면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목표에는 장애물이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너무 목표를 약하게 잡은 겁니다. 내 목표를 잡았을 때 장애물이 많이 있다. 목표 잘 잡은 겁니다. 내 목표를 잡았는데 전혀 장애물 거리가 없어서 순탄하게 다 잘 될 것 같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는 너무 약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앞길을 막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강은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무슨 행동이 아니라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우리는 뭐뭐를 모른다 같은 형태로 표현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장애물이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부족하든지 없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제약하는 법이나 규제가 있다든지 사람들의 저항 요소들이 있다든지 이게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법이 있거나 사람들의 저항이 있는 것은 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잡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냥 순탄하게 잘 될 것 같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라고요? 목표 설정이 너무 약하게 잡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는 목표 달성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 장애물을 찾아야 되고요. 따라서 장애물 없이는 목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여기 땡땡으로 물결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장애물이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목표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장애물은 뚜렷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보면 우리가 설정된 목표 또는 중간 목표 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면 목표가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6개월 뒤에 10kg 감량 있으면 좋다. 나 6개월 뒤에 10kg 감량할 건데 이때 나한테 닥쳐진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내가 이제 법인 전환하는 부분들인데 법인 전환할 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1년 내에 마라톤을 4시간 내에 완주하는 게 목표인데 이때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보면서 희망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장애물이 뚜렷할수록 큰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애를 찾는데 이거 장애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좀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깊이 좀 생각하고 혼자서 이렇게 묵상도 좀 하고 차 한 잔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문장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뒤에 아니면 3년 뒤에 6개월 뒤에 달성하고 싶은 야심찬 목표가 있습니다. 그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거가 방해가 되는 소위 말하는 장애 요인들이 뭐가 있지? 이거를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경 탓, 타인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 탓, 타인 탓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뭘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은, 왜냐면 다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법률을 지금 내가 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 요인들을 나와 나 주변에서만 찾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장애를 찾아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담 삼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는 커서 꿈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슨 장애물인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제 아버지가 재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 2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 찾을 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고 말하기를 해봐야 됩니다. 몸못이 없으면 나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몸못이 없으면 아니면 혹은 몸못 때문에 나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서 적었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못하도록 막는 요인들이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도 적습니다. 몸못이 없으면, 몸못이 아니면, 몸못 때문에 장애물이 생긴다. 뭐 이렇게 적어본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 명확하고 간결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적은 게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혹은 존재 가능성이 큰 것, 이게 장애물임을 분명히 표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에 앞길을 맞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만약 땡땡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할 수 없다. 내가 만약 땡땡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몸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면 잘못된 겁니다. 자금이 장애물이다. 문제점은 뭐냐면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금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활용된 자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시간은 있죠. 근데 뭐 할 시간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처리할 시간이 없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나눠줄 만큼 컴퓨터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우리가 근무에 대해서 10명인데 컴퓨터가 5대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이 10명인데 실습할 컴퓨터는 5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컴퓨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완전한 문장으로. 근데 그냥 너무 그렇다 단순하게 한다 해서 자금이 문제다. 그럼 내가 자금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타 등등 자금이 늦게 온다는 얘기인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게 뭐 할 시간이 없는지 뭐 이런 건 적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컴퓨터 필요하다. 그럼 컴퓨터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또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책 쓰기에 관련된 예제를 계속했죠. 그 책 쓰기에 관련된 예제를 계속 이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뭐냐면 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책의 내용으로 해갖고 2년 내에 10,000부를 파는 게 목적이었죠. 장애물들을 적어봤습니다. 또 좀 더 호감 있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기존에 만들었던 책의 스타일들을 잘 분석해보니 첫 번째 그림이 부족하고 두 번째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세 번째 사례가 부족하고 네 번째 읽는 재미도 없으며 다섯 번째 실제 적용 방법이 구체적이 못하고 여섯 번째 읽은 후에 얻어가는 것이 별로 없더라. 이게 그동안에 써왔던 책을 분석해보니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읽어보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읽는 재미가 없다. 읽어가는 재미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크지 않다. 왜냐면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득이 적다라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얻을 이득이 선명하지 못하다.
잠재 고객이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는 것이 좋더라 이겁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야심장 목표로 2020년도에 매출 100억을 달성한다라고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누어서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견적 건수 금액이 증가해야 되고 수주 성공률이 향상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이 견적을 더 높이려고 봤더니 고객과 대화하는 부분, 오퍼하는 방법, 뭐 판매 프로세스가 없는 부분,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의 교육이 안 돼 있는 부분, 협상 부분들, 적정 계고 납기 대응을 잘 못하는 거, 고객 애로사항을 신속 처리 못하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장애물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실습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습이죠. 아까 야심찬 목표를 적어봤고요. 이제 장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뭐뭇이 없으면 뭐뭇 때문에 나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읽으셔야 되고 뭐뭇이 없으면 뭐뭇 때문에 장애를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앞서 시간에 야심찬 목표를 적어봤잖아요. 그럼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발목 잡고 있는 장애 요인. 근데 나와 관련된 장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되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 시간 이제 중간 목표 중간 목표 찾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아까 크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샷 띵킹, 그러니까 달을 쏠 정도로 크게 잡아라 이거죠.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로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로 뭐 사업을 하는데, 근데 앨런 머스크가 스케일이 되게 커요. 뭐냐면 화성에 가는 인공위성 쏴서 거기 손님 막 모집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테슬라나 몇몇 기업들을 보면 그 사업하는 범위가 아주 스케일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업을 크게 잡느냐 봤더니 그 10대 때, 그 청소년 시기 때 그 달나라로 가는 그 우주인들이 달나라로 가는 걸 경험해보고 그 청소년 때 봤던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들을 본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 동경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범위를 논할 때 전 세계를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이런 거가 그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치가 커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뒤늦게 우리가 그 스케일을 키우고 이런 거 순탄하면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달나라도 정복할 기세로 크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목표를 10배로 잡으면, 잘못하면은 그 절반, 2배라도 달성하는데, 그거를 더 확 줄여서 목표를, 내가 보니까 한 10개밖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2로 목표를 잡으면 그 10개조차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과잉 목표는 좋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단은 목표를 크게 잡아야 뭐가 이제 명확히 드러났냐? 그냥 목표만 크게 잡고 액션을 안 하고 분석을 안 하면 그게 그냥 과잉 목표, 또 허황된 목표가 되는데, 도전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크게 잡으면 이에 따른 제약 조건,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작업은 목표도 적고 장애물도 적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달성할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목표를 이루기에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것만 해야 돼도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목표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달성하기 원하는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고자비가 많어. 그리고 목표도 개인적인 것, 내 취미 생활로, 아니면 경제적인 것, 뭐 기타 등등 되게 많더라 이거죠. 그럴 때 우선순위 먹여놓고 내가 진짜로 이 과제를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목표 많이 적어놓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 그러면 진짜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진짜로 나한테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표 정해놓지 말고 그냥 날마다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목표 정해놓고 살면 목표 성취하느라고 속박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무슨 성취가 뭐
성적은 행복순위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위 아닙니다. 뭐 이런 건데, 뭐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목표를 꼭 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더 행복해집니다. 바쁜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목표가 없는 경우에 되게 바쁘게 되고, 그냥 목표가 없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다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일에 몰입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바쁠 수도 있지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는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바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바쁘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좋아하고 이것도 열심히 해, 저것도 열심히 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목표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따라서 오히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정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목표 위에 다른 요소들은 제거하는, 이래야 오히려 삶이 풍족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 없이 장애 없고 장애 없이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고, 항상 모든 목표에는 장애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달성하고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봤더니 어떠한 장애물도 같이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물들을 감추지 말고 이를 극복한 상품, 역량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중간 목표, 이게 성품이 됐던 역량이 됐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중간 목표를 우리가 정할 건데, 중간 목표는 자신의 장애를 감추지 않도록 유도하고, 바로 중간 목표가 성공의 징검다리 역할들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나의 목표 달성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설정의 가이드라인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축복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망찬 목표를 정할 때, 중간 목표를 정할 때, 내가 이거가 되면 될수록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간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대한 목표를, 야심찬 목표를 이루기 전에 내가 요 정도 됐으면 나한테 의미 있는 목표를 중요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동안 10kg를 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중간 목표는 뭐냐면, 한 달 동안에 얼마큼 몸무게를 빼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게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1kg를 빼는 게 목표다. 이렇게 구체적이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목표들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주 5일 동안 뭘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작은 단위의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할 수 있는 목표가 정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할 때 내가 그냥 그 목표를 딱 적어 놓은 순간 내가 흥분돼야 된다는 겁니다. 야심찬 목표를 적어 놓은 순간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내년 말에는 매출 100억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걸 딱 적는 순간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6개월 뒤에 다이어트 10kg 성공해서 비키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목표를 딱 정했잖아요. 그걸 딱 적는 순간 흥분돼야 돼, 기뻐갖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를 달성할 장애물들을 생각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장애물들을 생각했더니 저건 너무 과다 목표야. 그땐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심찬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좋냐? 현실적인 목표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크기로 설정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저거를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장애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3배보다 5배 이 정도 크기로 설정하면 저게 달성 안 하더라도 원래 생각했던 목표보다는 훨씬 많이 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들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애물들을 적어 놓은 다음에 딱 봤더니 너무너무 장애물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목표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저 정도 장애물들은 어려운 거 아니야. 장애물을 적어 놓고 봤더니 저 장애물조차도 내가 보니까 극복하기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다시 목표를 더 세게 잡는 것입니다. 자, 야심찬 목표를 적었어요. 장애물들을 적었습니다. 근데 장애물들의 강도가 너무 세.
그러면 야심작 목표를 조금 줄이는 거고, 장애물들 적어놓고 보니까 이 장애물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목표를 더 높게 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야심작 목표를 딱 적어놓고, 아, 이게 달성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아니면 이거 유사한 목표로 해놓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 나의 강점이 최대한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나의 어려움, 단점들을 반영해 봤는지, 이 목표를 성취하면 나는 진짜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체크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적어놨던 그 항목들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지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지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몇 가지가 yes,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영경 선생님, 아까 그 야스파 목표 그 yes, 아니요 하면은 몇 가지나 이해가 돼요? 교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까 야심작 목표 정하셨죠? 예. 야심작 목표를 정했더니 그 야심작 목표를 가지고 이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달성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높아요, 작아요? 달성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네,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예.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유사한 목표를 도전해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자꾸 실패하죠. 자꾸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자꾸 실패하고. 본인의 강점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 봅시다. 지금 한 곳에 집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이것도 조금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뭐든지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거 관련해 충분한 장애 요인들을 다 생각해 보신 거죠 지금. 예. 네. 그다음에 이 목표가 달성되면 진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 맞습니다. 야심작 목표를 정도면 충분히 못 받았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보고 내가 진짜 요거만 달성하면 난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은 달성이 좀 적지만 했던 경험이 있지만 하고 싶어. 이렇게 이 목표를 설정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확실합니다. 이것만 설정하면 정말 평생 건강한 습관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복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 김민규 선생님, 예. 본인은 어떠세요? 달성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좀 크게는 잡았지만은,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민규 선생님의 이거 한다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목표, 다른 목표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농업 쪽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강점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에 관련된 애로사항, 단점 이런 것을 다 고려하셨나요? 보류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려고 조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표가 성취가 되면 나는 스스로 난 복받은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체크해갖고 야심작 목표를 진짜 제대로 한번 잡아보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좀 이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죠. 창업지도사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23명의 컨설턴트들과 7과정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 방법이 참 고민스럽다. 이미 지부를 잘 운영하는 선배 컨설턴트들에게 좋은 의견을 듣고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좋은 학습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싶다. 이게 아까 문제였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야심찬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업지도사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내년에 개설해서 내년부터는 경제적 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창업지도사 과정을 운영해갖고 내년부터는 돈을 제대로 한번 벌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야심찬 목표. 이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돈을 벌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 구체적인 운영 노하우 이런 걸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요. 두 번째, 이거 관련돼서 컨설턴트들이 굳이 이런 걸 모임까지 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이 과정들을 개선한다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리한 것이 되게 불확실하다는 것이 장애 요인입니다. 이 장애인들을 충분히 보니까 이런 야심찬 목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창업지도사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내년에 개설해서요. 100명의 컨설턴트 대상으로 파일럿 과정을 진행해본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거치면 1차적으로 뭐가 생기냐?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겠고 최소한 100명의 컨설턴트에 대한 네트워킹이 만들어질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파일럿 과정이니까 이것서 수익 매출원이 어디서 발생할지에 대한 그 견해가 생기겠지, 지혜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장애 요인을 극복할 목표를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 보았지만 이렇게 정해 봤지만 장애 요인들 적어 보니까 여기서 이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너무너무 좀 힘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야심찬 거 맞아요. 100명 정도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파일럿 과정을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 이렇게 재조정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변이 예. 듣고 계신 거죠? 네. 예. 네. 예, 이렇게 또 목표를 또 정해볼게요. 뭐냐면 독단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가치와 어긋난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것은 참 어렵다. 조직을 운영하고 있나 봐요. 품고 인정을 하지만 항상 신경 쓰이고 심리적 갈등이 존재한다. 억지로도 작게 그들을 인정하려고 몸부쳐 보는 것.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야심찬 목표를 잡았습니다. 3년 안에 나와 생각이 통하는 공감하는 사람 5사람을 발굴하여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적어봤어요. 이걸 하려고 봤더니 장애 요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5명은커녕 내 마음에 내킨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보하지도 않아요. 또 나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타협하거나 중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니까 너무 피곤해. 신체적 에너지가 열정이 넘쳐야 되는데 열정도 많지도 않아. 이런 장애 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말고 일단 지금 이런 장애 요인을 보니까 당장 이 야심찬 목표가 너무 센 것 같다.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금년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5명을 개인별로 초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경청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정도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심찬 목표를 과감하게 적는 건 중요했는데 장애 요인들을 딱 보니까 일단은 야심찬 목표를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 내가 수학을 잘했나 봐요. 수학이나 책을 도구로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만 생각만 하고 있지 진행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책을 도구로 하는 비즈니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독서반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별도로 추가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럴 때 야심찬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별도로 부업을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책과 관련된 수학 관련된 일을 가지고 부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은 100만 원의 수입을 만들자. 부업으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애물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수학이랑 책과 관련된 일, 책 읽고 이런 것만 좋아하더라. 근데 이거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과 여건이 열악하다. 왜냐면 내가 메인 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 여기서 얼굴 보이는 거야? 네, 안 보이지. 여보세요? 누가 이렇게 또 스피커를 켜놓으셨나?
민규님, 저 스피커 끄셔야 될 것 같아. 민규 선생님 스피커 있어요. 아닌가요? 내가 8명. 잠깐만요. 김진건 선생님. 아니, 오늘 뭐 있는데, 지금? 내가 5명. 그럼 지금, 어느 분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네, 잠깐.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 목표는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목표예요. 징검다리 목표. 이 걸림돌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목표는 장애 극복을 위한 실천적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태 또는 액션인데요. 중간 목표는 성공 결과를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해야 성공한 건지를 볼 수 있는 중간 것을 중간 목표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장애를 극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품을 갖는다, 감정적 여유를 갖는다, 검사를 받는다, 타인의 가이드를 받는다, 우선순위를 조절한다, 그다음에 작은 문제부터 풀어나간다, 그다음에 평정심을 갖는다,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다. 이게 성품과 관련된 거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에서 경험을 배운다, 사물을 단순화시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역량, 예를 들면 업무 처리와 관련된 역량을 키운다, 아니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운다, 전문성을 확보한다, 개인 조직 리더십을 갖는다, 프로세스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그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 이런 걸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품과 역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중간 목표를 어떻게 적냐? 내가 만약에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한다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뭐뭐 한다면 중간 목표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적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다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지식, 의지를 적용한다면 뭐뭐 어떤 장애물들은 극복될 것이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도입한다면, 아니면 새로운 자원을 확보한다면 그동안 한 장애물들은 없어질 것이다. 내가 특정한 단계, 프로세스를 없앤다면 그 장애물들은 없어질 것이다. 아, 내가 A와 B를 서로 합친다면, 대체한다면, A를 B로 바꾸든지 아니면 A와 B를 합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목표를 적어보면 진짜로 첫 번째 장애물이 없어진지를 봐야 되고요. 이 중간 목표가 해결이 되면 결국 이것과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더 쉽게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kg를 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6개월 내에 이번 달에 2kg를 뺀다면 나머지 8kg를 나머지 5일 동안 빼는 것은 보다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목표는 뭐냐면 처음부터 6개월 뒤에 10kg 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를 중간 목표로 내가 첫 번째 달은 2kg만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 목표는 최종 목표보다 훨씬 쉬운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한 달 뒤에 2kg만 빠지는 것도 내가 달성하기 원하는 목표인가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출액을 내년도에 100억대의 매출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번 달에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최소한 거래처 2개를 신규로 확보한다. 매출 100억을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내가 지금 현재 매출이 70억이에요. 70억인데 100억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렵겠지만 올해 신규 거래처 2군데를 확보한다. 이거는 100억 매출보다는 더 쉬운 거거든요. 중간 목표를 그렇게 작은 걸 잡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해결할 목표를 잡고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앞에 장애물들이 뭐였었냐면 내가 거래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번 달의 목표는 거래처를 확보한다. 이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중간 목표는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걸로 적어야 될 거고 하나의 중간 목표가 여러 개의 장애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고 하나의 장애 극복이 여러 개의 중간 목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책쓰기와 관련된 건데요. 독자홍이 좋은 땡땡 책을 금년에 출간해서 2년간 10,000부를 판매한다. 뭐 이런 야심찬 목표를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장애물이 읽는 재미가 크지 않다.
그다음에 독자들의 이득이 선명하지 않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층이 너무 좁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 목표를 뭐라 적냐? 책을 쓸 때 쉬운 어휘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다. 사파 도표를 적절히 사용한다.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에서 실제로 관련된 사례를 추구한다. 이거는 이득입니다. 근데 보니까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실제 사례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적을 때 보니까 여기랑 여기는 중간 목표가 같은 거죠.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층을 줬기 때문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에도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목표로 실습 자료를 추가하고 실습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런 중간 목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대 매출 100억대를 달성한다. 장애 요인, 국내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존 제품을 식상해하고 있다. 공장의 영업 대응이 떨어진다. 공장의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다. 이런 것이 장애 요인이었다면 중간 목표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국내 심야 점유율을 높인다. 그다음에 해외 시장 수출을 개척한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소비자가 기존 제품 식상하고 있으면 기존 제품 변경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다. 공장의 생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 매달리는 영업 전략을 개발한다. 이것이 옆에는 장애 물류를 해결한 중간 목표.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다 요 화면은 스크린샷 한번 찍어두세요. 요 화면.